행복한 사람을 볼 때 마음 편하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누구나 위로를 해줄 수 있대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고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한 현상을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은 샘을 내는 게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경우 많죠. 그 엄마들 사이에 금기 질문 뭐 이런 거. 뭐 아들이 어디 대학을 들어갔다, 아들이 어디에 취직했다, 남편이 어디 직장에 다닌다, 이런 질문들은 극히 프라이빗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열등감과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되게 질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게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제가 그 중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중학교를 또 들어가서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저의 선망의 대상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정말 공부도 전교권으로 전교 뭐 1, 2등, 3등 안에 드는 친구였고, 그 당시에 기사가 딸린 자동차가 있었어요, 집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사 딸린 자가용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전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거죠. 이 친구가 또 거기다가 그 우리 세대는 아마 아실 거예요. PBKH를 닮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저희 학교에서 PBKH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걸어가면 항상 그 학교에 그 오빠란 단어가 되게 좀 어색해서 잘 안 쓰는데, 저희 그 남자 선배들이 막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죠. 제 친구를 보고, 제 친구가 엄청 예쁘고 팔방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막 따라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질투를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항상 저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그 친구는 그 당시에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나? 나도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집도 부자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부러워하면서 그 선망의 대상으로 그 친구를 닮아가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랑 연락이 한동안 끊겼었어요. 제가 마케팅 팀장을 한 2, 3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SNS 홍보를 했었어요, 업무적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페이스북 그 홍보를 보고서 저를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당시에 태국 푸켓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직장에 그 제 동갑 친구들하고 그 푸켓으로 여름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친구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 그 선망의 대상이던 그 친구가 남편하고 사업을 하다가 되게 심하게 타격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푸켓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기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선망의 대상이 이렇게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한다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태국에서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뭐 비버리 힐스라는 그 마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살면서 관광업도 하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우여곡절을 듣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그 정도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한때 나의 선망의 대상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샤덴 프로이데 아시나요? 이 남이 잘 되면 은근히 좋아하는 심리가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이런 심리는 정말 안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샤덴 프로이데 같은 이런 감정이 가끔 생기는 경우 있죠.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이 될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샤덴 프로이드의 이 감정을 제가 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낀 적이 저는 몇 번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언제였냐면, 제가 부부 공무원이었는데 이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이 직장이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 아빠도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있었고 인사 파티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 쪽에 감사 파티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보직에 있는 상태에서 둘이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 정말 직장에서 샤덴프로이데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헛소문들이 막 돌았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직장에서 보수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별거나 이혼을 하겠다. 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파는 사실 지금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을 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뒤에서 엄청 폄하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직장이나 이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순간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크지 못하게 미리미리 욕을 하고 미리미리 올라가지 못하게 이런 작업들을 해놓는 거죠.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중요한 시기 때 애착 형성이 덜 된 경우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본인의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프로이드는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속이 불편하신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SNS 활동을 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었냐면 굉장한 미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직업이 의사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예뻤어요. 그런데 그 SNS를 용도를 어떤 걸 활용을 하고 계셨냐면 본인의 명품 옷을 매일매일 올리고 본인의 집에 인테리어를 바꾼 거를 매일매일 올리고 또 본인이 어떤 좋은 장소 간 거를 매일매일 올리고 그리고 본인이 맛있는 음식 고급 레스토랑 가서 고급 와인과 먹은 이런 사진을 매일매일 올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재미삼아 봤던 거고 몇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열등감 컴플렉스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 댓글에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렸지만 가끔가다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제가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그분 거를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하고 그 SNS에서 막 싸우고 계신 거예요. 문자로. 근데 그 댓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거를 싸우고 있는데 제가 참 씁쓸하다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열등감에 의해서 대응을 하시는 분을 굳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5천 팔로워가 넘었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든 적이 있었어요. 샤텐프로이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타인이 실패했을 때 그걸 보면서 그 악마 같은 그런 행복감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권력자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 있잖아요. 또는 재벌이 엄청난 재벌이 어느 날 파산을 하는 게 뉴스에 딱 나오는데 아 너무 잘 됐다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샤텐프로이데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생길 때는 SNS를 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SNS는 많은 분들이 좋은 모습만 올려요. 보기 화려한 것만 올리시고 또 가짜 행복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의 불행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1살 어린 동생이 승진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승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축하 케이크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집에.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너무 고맙다고. 언니 마음 편치 않을 텐데 이렇게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왜냐면 제가 승진을 뭐 늦게 하거나 못하는 거는 저의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예요. 제가 거치고 지나가야 될 시간인 거고 그 친구가 잘 되는 거는 제가 정말
대리만족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건 너무 또 그게 기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심리가 아무한테나 작동하진 않죠. 정말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남편이 그랬대요.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대요. 마음 편치 않을 텐데 이렇게 보내준 것도 대단하고 이렇게 마음 써준 것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내가 진심으로 보낸 건데 대단할 거는 아닌데, 그런데 더 웃겼던 거는 그 친구 아들하고 제 아들하고 동갑인데 그 친구 아들이 저한테 이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모 대단하다고, 그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아마 그 속은 편치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엄청 웃음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혹가다가 있는 거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진심으로 아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의 성공을 보시면 막 내가 흔들리고 속상하고 그러신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상사가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가 있지만 남이 잘 돼서 배 아픈 거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배고픈 건 참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 돼서 막 배 아픈 거는 막 못 참고 막 분노를 나타내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정말 나를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숙명론적인 관점?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가는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자기 방어 기제는 합리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도 저한테는 의미 있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얻고 배우고 깨닫는 게 있고, 또 이런 시간이 허용됨으로 해서 제가 다른 거를 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잃는 게 나쁜 거는 아니다, 이런 거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 못 해주고 부러워했었나,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